UKS 동일 코리아 방송 문경주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롤 모델로 삼았던 이찬희 형이 이제 주한 평택 이남 지배인인 사령관의 이제 비서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형이 이제 비서가 되고서부터 이제 사항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1달러에 255원이었어요. 1달러에 255원이었는데, 그 당시 이찬희 형이 있을 때는 255원이 아니라, 125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됐어.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근데 환율이, 왜 그렇게 환율이 낮았냐면,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주해와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미군한테 한화를 빌려줘요. 국가에서는 작전상 여러 가지로 돈을 쓸 일이 있어. 근데 달러를 줘봐야 그 당시는 애환은행이 서울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달러를 바꿀 수도 없고 쓸 줄도 몰라. 환율 또 모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필요한 돈을 예를 들어서 10억이고 10억 환이고 100억 환이고 이제 100억 환은 아니겠지. 하여튼 받아요, 미국이.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부대에 이제 무슨 작전상 쓰는 그런 도로, 대민 보상비 무슨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든지 어디 점령해가지고 누구 한국 사람한테 돈 줄 일 있으면 그 돈으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쓰고 나서 월말에 가가지고 그 돈을 이제 미국으로 청구해요. 총 이달에, 미국한테 이제 빌려준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 환이다. 그러면 10억 환을 이제 달러로 환산해가지고 받는 거야. 근데 어떻게 왔냐? 그 달러를 125원 이렇게 받는 거야. 근데 그러면 사실상 1대1이 되잖아. 지금 지금 1달러면 1200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120원이든 225원이든 간에 그 달러가 굉장히 높이 평가된 거예요. 우리가 평가해 준 거야, 미국이.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한국 경제를 도와줘야 되는데 일일이 미국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자면 대한민국을 도와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환율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화를 쓰고 이제 달러로 이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환율을 받은 돈을 갖다가 다시 이제 누구한테 바꾸냐면 암달러상한테 바꾸면 예를 들어서 225원일 때 암달러상한테 바꾸면 최소한 500원 이상 1000원까지도 받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무역하는 옛날 오파장 그런 회사들은 달러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달러가 없으니까 우리가 외화를 수입해올 방법이 없는데 모든 걸 수입해와야 돼. 무슨 기름이라든지 기타 뭐든지 생필품을 다 수입해와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달러 장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당 정부였으니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달러로 환산받아가지고 그 차액을 도둑질 실컷 해먹고도 남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부 예산에 편입시켜. 그거 보고 이제 자유당 때는 대충자금 예산이라고 그래요. 그 대충자금 예산을 그렇게 이제 편입시키는데 나중에 이제 박정희가 정권 잡고 나선 그 대충자금 예산 편성은 걸 없애버리고 박정희가 다 먹었다고 보면 돼. 그 달러를 박정희는 대신 수출 장려금으로 주겠다고 해가지고 수출 자금으로 일부 줬어요. 줬는데 그 장려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기업으로부터 뇌물 받은 게 더 많으니까 사실은 결국은 박정희가 다 먹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군들은 이제 달러로 월급을 주잖아요. 주는데 얘들이 달러를 가지고 쓸 수가 없어.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달러를 이제 바꿔다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미군들은 그거 바꾸는 거를 이렇게 몇 대 1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한화로 쓸 수 있게 바꿔만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형은 그렇게 위탁받아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1달러면, 우리 돈 이제, 120원 주겠죠. 그게 우리 돈 120원 주고 그렇게 바꿔가지고, 이 형은 그거를, 박정희처럼 장사해 먹는 거야. 그거 가지고 와서, 예환은행이라는 거 서울밖에 없으니까 서울까지 갈 수는 없지만, 달러 장사가 거기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할 거야. 길거리 어디 역전 앞에 시외버스 사람 몇만 모이면 달러 장사들이 쫙 앉아. 달러 있어요? 달러 있어요? 달러 있어요? 이러고 왜냐면 달러만 사면 돈이 남거든, 그 당시엔.
그런 시대인데 그 형은 이제 그때 벌써 그 눈 뜨고 그렇게 부대 내에서 군인들한테 달러를 바꿔다 주고 그러면 그 형은 가서 그 달러 장사들한테 처음엔 바꿨겠지만 나중에 그게 아니야. 이 형이 이제 큰 손이 된 거야.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저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루트를 다 가지고 어디 가면 달러 구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걔한테 오면 그 120원씩 주고 예를 들어서 뭐 500원씩 받든지 뭐 1000원씩 받든지 그냥 그때 막 이렇게 돈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막 엄청나게 버는 거지. 그래서 그 돈을 시골로 내려보내줘가지고 그 북선집 아저씨가 아주 시골에 그 땅 나오는 대로 다 사고 나중에는 뭐고 막 유지가 되고 그랬는데 그 형이 그렇게 평택에서 잘 나가도 연애 한 번 안 했어요. 참 그 대단한 형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말이라면 아주 철칙이야. 자기 아버지가 그 동네, 가난한 동네, 아주 얼음바위라고 무슨 산 밑에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딸 중에 하나가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옛날에 그 석유등잔 그거 불 쓰다가 석유를 옛날에 배급 왔는데 그 미군들이 휘발유 담았던 드럼통에다가 석유를 담아서 보내가지고 사고들 많이 났어요. 그걸 휘발유하고 석유 섞어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등잔에다 불 따르다가 그냥 그게 막 불이 팍 붙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 얼굴을 다 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어디에 내 생각에 입술 이쪽에 군형이 크게 두 개가 뚫어지고 막 아주 얼굴 흉측하게 생긴 그 딸이 하나 있던 게 기억나. 근데 그 집에 셋째 딸인가? 첫째 딸이구나. 첫째 딸하고 그 아버지하고 친구니까 그 북선집 아저씨가 자네 큰 딸은 우리 며느리야. 딱 이렇게 해놓고 자기 아들 보고 너는 뭐라 그래도 내가 정해주는 며느리, 너는 네 마누라지만 나는 며느리야. 이 남한에 와서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걔하고 결혼해.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하고 이제 결혼했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자로 살면서 처갓집도 막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당시 그 형이 아주 날렸다고 그래요. 나는 그때 이제 이미 떠나서 없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면 평택 이남 지배인이니까 특히 태안반도가요. 미국 사람들이 오자마자 뭘 먼저 했냐면 태안 백화산에다가 레이더 기지를 건설했어요. 나 거기도 이제 가봤어. 레이더 기지를 건설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때 이제 몰랐지. 근데 중국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 레이더로.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미군이 오는 목적이 대한민국을 도와주러 웃기는 소리고 잡혔는데 태극기 부대 그 사람들 정신 나간 소리거든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그런 거는 관심도 없고 이쪽에다가 군사기지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태안반도의 백화산에다 맨 먼저 와가지고 그 레이더 기지를 세웠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멀리서 보면 무슨 큰 드럼통 같은 게 위에 빙글빙글 들어가. 근데 그때 얘기 듣기로는 거기서 중국 심장부를 다 들여다본다고 그 레이더 기지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레이더 기지하고 평택하고 이제 평택 이남이니까 거의 지배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올 땐 그냥 그 찝차로 미군이 탁 운전해가지고 그 형을 집에 모셔다주고 그 팔본 시골 구석에서 완전히 난리야. 막 그 형이 그렇게 잘 나갔지.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형이 언젠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처갓집하고 그 집안하고 전부 다 미국으로 가족이 전부 다 이민 갔다 오더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떠났는데 내 생각에 그 형이 아마 엄청 미국에 가서도 성공했을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사실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정직한 분이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돌아왔는데 너 쓰리꾸나 하지 않았냐고 막 두드려 패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버지의 정직한 삶 거기서 똑바로 자란 그 형 이래가지고 그 형이 옛날에 우리 고향에서 이제 최고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무슨 판검사에 대해서 성공했다는 게 아니고 성공이라는 건요 그게 세모나는지 네모나는지 둥그런지 성공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환경을 벗어나서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환경에서 고통받지 않는 환경으로 바뀐 그 자체가 난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형이 그렇게 살다가 왜 미국으로 갔는지는 몰라. 내가 이제 그 형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형에 대한 어떤
롤모델로 생각했던 나의 그 어떤 어린 시절에 NBU라고 하나 그 부러움이 있었고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고 그래서 그 형에 대한 그 기억이 생생해가지고 오늘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시대하고 옛날하고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지금은 뭐 그런 기회도 없겠지만 그런데 이 지금은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때보다 다른 기회가 더 많이 있어요. 나도 몰라 어떤 기회가 있는지. 내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좀 도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 보면 정말 전혀 가능성이 없는 데서 오직 그 올바른 정신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 집념 하나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정신질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긍정을 해요. 왜냐하면 나도 사실은 뭐 그런 케이스 비슷하게 이제 살아왔는데 오늘은 뭐 내가 그렇게 여기서 크게 성공했거나 무슨 갑부가 된 건 아니지만 그 어려운 시대를 벗어나서 그 고통스러운 그런 그 고난의 시대에서 탈피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한가하게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 없이 이런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최대의 행복이면서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 나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감히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유튜브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스펙 보면 뭐 저보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정말 잘 성장하신 아주 1등 국민들이 많이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 성공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는 내가 몰라. 그게 뭐 색깔이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무지개색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우리가 느낄 때 고통스럽지 않고 옛날에 비해서 지금이 좋았다. 그러면 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그게 뭐 노래 가사에 보면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돌이켜보면 그때는 나빴지 한없이 나빴지 몸서리 쳐지게 나빴지 지금이 좋아.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무슨 고상한 학문적이나 정치적인 얘기 이 시대에 어떤 꼭 필요한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과 공유했으면 좋겠지만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의 그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뭐 살기가 어렵다, 뭐 직장이 뭐 변변치 않다, 뭐는 그 어떤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가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이 시대에 지금 한 20대라고 그러면 이 시대는 너무나 내가 도전을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리고 도전해서 꼭 성공을 이루고 싶은 게 많아. 그리고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해보면 이제 안 될 수도 있지. 뭐 다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하겠다는 그 집념, 그 사나이의 집념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가지고 도전할 때 가능성은 그 도전하는 자의 것이요. 그 아무리 지가 집에 앉아서 뭐 어떻게 하면 뭐 어쩌고 그래도 100가지, 1000가지의 구상은 단 한 가지의 액션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요. 그러니까 뭐 실패해도 하고 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막 도전하면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성공할 길은 아주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좀 나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런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 성공을 가르쳐 주면 성공하면 그 사람은 그 성공한 몫을 나한테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건 자기 몫이야. 자기 몫은 자기가 캐치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성취해서 자기가 가지는 것이지. 넌 막 저기 가면 성공할 수 있어. 저기 가봐 해가지고 거기 가서 뭐 금덩어리 하나 주셨다고 그러면 솔직히 내가 아무리 그 정직한 척해도 그런 게 금덩어리 있으면 딴 사람 가르쳐 주겠습니까? 내가 가서 주지. 그러니까 이런 그 어리석은 생각은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나쁜 생각이에요. 남을 이용해서 자기가 덕 보려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리한 그 판단력을 집중시켜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쟁취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성공하시라.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